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진감 넘치는 사주명리 5번째 시간이 되겠죠? 맞습니까? 토의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음양과 오행, 또 오행 중에서도 목과 화와 토와 금, 수를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십천간을 배우고 있는데 목은 뭐가 있다? 갑목과 을목이 있다. 화는 뭐가 있었죠? 병과 정이 있었다. 그죠? 자, 토는 오늘 배우는 그는 여기 토가 되겠습니다. 토에도 이제 양과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와 기로 나누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을 의미한다 그랬죠. 만약에 목이 동쪽을 의미한다면 화는 남쪽을 의미하고, 그렇죠? 토는 중앙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화민국, 중국이 전 세계의 중앙에 있다. 이렇게 중화민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토를. 그래서 토는 계절로 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춘, 화, 추동이 다 토에 포함이 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은 지지를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지지를 배우게 되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토니까 무슨 색깔이겠어요? 황색이다. 그죠? 황색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맛은 단맛으로 비유합니다. 단맛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오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신을 이야기하죠. 신. 이렇게. 이게 토입니다. 토. 자, 동이 동쪽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화는 남쪽을 의미하고, 색깔은, 목은 뭘로 이해합니까? 청색, 화는 적색으로. 신맛이고, 쓴맛이고, 목은 인이고, 화는 예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지금은 이제 무와 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무는 말 그대로 황무지입니다. 이건 같은 무토라고 그러는데, 무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는 황무지, 같은 토지만 무는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무토는 양토고 기토는 음토입니다. 그 중에서 무토는 양토로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뭐 산악지대 이런 것도 괜찮죠? 산악지대. 뭐 황야, 황무지 뭐 이렇게, 아니면 사막 이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 사막. 그죠?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죠. 어쨌든 농사를 짓는 땅 외의 땅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무토로 규정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기토는 섭지입니다. 섭지. 우리가 섭지이기 때문에 모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문전옥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문전옥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짐승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할 때는 여기를 우리가 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곰.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토의 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특성을 이야기할 때 짐승에 비유하면은 곰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곰은 어떻습니까? 우직하고 좀 약간 무식해 보이지만 건드리지 않으면 결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답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화를 내면은 엄청 무섭죠. 그렇죠?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기토는 이걸 우리가 오리에 비유합니다. 오리에 비유하는데, 오리에 비유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토는 습토이지만 기토의 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재다능하다. 우리가 통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오리는 땅에서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에서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공중이라고 그럴까요? 공에서 육해공 이렇게 공에서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리의 특성은 우리가 보면 땅에서 잘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물에서 헤엄을 제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제일 잘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재다능하다 이러면서도 다재다능하다. 기토의 특성, 오리는 다재다능하다 이렇게 보면서도 특별히 잘하는 전문적인 지식에서는 약하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문적인 지식에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토가 나오는데, 무토는 이제 곰이다, 산악지다, 항구지다, 사막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격으로 들어가면은 땅이니까,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땅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 이건 불변이다. 이렇게. 불변이기 때문에 오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변이다. 자, 그래서 무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째 산악지대니까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묵직하고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와. 믿음직스럽다. 그런 만큼 여기에 신이 있듯이 신용에 있어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토인 것만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신이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신이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무토는 말 그대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덤덤하다, 무뚝뚝하다, 무표정하다. 이렇게 무표정. 이게 산문인데 우리가 무토를 가지고 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풍기는 그 분위기는 무덤덤하고 무뚝뚝하고 무표정하기 때문에 최초 대인관계를 서로 개설할 때는 어렵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을 하지 않는다. 자기 감정 표출이 쉽지가 않다. 감정 표출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큰 땅이니까 많은 것을 수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포용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서도 감정 표출을 안 하니까 일희일비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희일비라는 말은 어떠한 작은 어떤 일에 막 하하 웃거나 아니면 슬퍼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표정이 변하지 않는, 우리가 그 포크페이스라고 그러죠. 포크페이스.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매사가 땅이기 때문에 반듯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무토를 가진 사람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특히 남자들은. 그렇죠. 그러나 여자들은 이게 만약에 여다 이러면 좀 다르겠죠. 그렇죠. 무덤덤하고, 여자가 무덤덤하고 무뚝뚝하고 무표정하고 이러면은 예쁜 여자 아니면 뭐 남자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무토의 사주를 하나 내가 적으면 이런 사람의 사주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인이 기준입니다. 무인. 이게 무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앞에 만약에 병신, 또 뒤에 병진, 이렇게 있고, 앞에 하면은 뭐 병술,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사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사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같은 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특성이 있지만은, 자, 무가 이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그러는데, 일주 중에서 청간을, 요 위에를 우리가 청간이라고 그러고, 밑에를 지지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그죠? 그래서, 청간과 지지가 이제 겹쳐지는데, 무가 가질 수 있는 지지는 6개입니다. 무가 가질 수 있는 지지가 인이 있고, 갑이죠. 근데 오가 있고, 토에 가면은 진술이 있습니다. 진술이 있고, 금에는 신이 있고, 수에는 자가 있죠. 이렇게. 무인, 무오, 무진, 무술, 무신, 무자, 이렇게 6개의 지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지에 따라서 이 무의 성격이 이러한 공통점 외에도 지지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무인이다 이러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지지를 안 배웠습니다만 인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인은 호랑이. 우리 그 범띠 그러죠. 호랑이, 범띠 이렇게 얘기할 때 12지지를 이야기할 띠별로 얘기합니다. 근데 인을 호랑이띠, 범띠 이렇게 합니다. 호랑이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생식을 하는, 생식. 그렇죠. 생식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목숨을 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좀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생이니까, 그렇죠.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인은 큰 황야, 이거 황야라고 그러잖아요. 황야에 홀로 있는 호랑이. 자, 호랑이는 결코 이렇게 집단 생활을 잘 안 한다 그래요. 사자들은 일부 우리가 보면은 뭐 집단 생활을 하는 데가 있는데, 호랑이는 거의 단독으로 다닙니다. 그러면 큰 황야에, 큰 산에, 큰 산이라고 봐도 좋고, 큰 산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다 이러면 이 호랑이의 위세는 대단할 겁니다. 그러나 그 호랑이는 외롭다, 외롭다. 혼자 다니기 때문에 이 호랑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롭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있으면 다음에 배우게 되는데, 인신사회라고 해서 이 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병인이라는 일주를 가지고 있는, 일강과 일지를 합해서 일주라고 그러는데,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병병병 이렇게 있고 진인신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양입니다. 병도 양이고 진도 양이고 인도 양이고 신도 양, 술도 양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개척 정신이 강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병은 전부 다 화잖아요. 화. 굉장히 큰 불입니다. 불. 이것도 우리가 무토는 이게 우리가 그 조토라고 그러죠. 조토. 그러니까 뜨거울 조토면 조토. 이거를 우리가 습토로, 기를 습토라고 그럽니다. 습토. 이렇게 뜨거운 사막에 불이 이렇게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다? 굉장히 성격이 불 같은 성격이다. 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일간의 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성격이 불 같은 성격인데 이렇게 세 개에다가 조토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의 성격은 그칠 것이 없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화를 내면 화내서 뭐 안 무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죠. 이렇게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가 인을 만났을 때는 더 큰 힘을 발하겠죠. 자, 무오는 황야를 달리는 말이다. 무진은 땅 밑에 있는 진이다. 땅이 깔고 있는 용이다. 그죠? 무술은, 이건 개를, 술은 나중에 여러분 보면 개입니다. 들판을 지키는 개다. 들판을 쫓아다니는 뭐 원숭이다. 들판을 쫓아다니는 쥐다.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지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가장 우리가 어렵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속을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 속을 알 수는 없죠, 그죠?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와 임입니다. 무와 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자, 무는 땅이니까 땅 속을 파봐야 그 속을 알 수가 있다. 그 땅 속에 뭐가 있는지, 광석이 있는지, 안에 뭐 샘물이 있는지, 아니면 뭐 밑에 다른 또 뭐, 화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파봐야 안다. 그 다음에 임도 마찬가지. 굉장히 큰 물은 댐 아니면 바다는 안에 다 들어가 봐야 아는 거니까 이게 속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속을 알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렇게 무를 가지고 무인을 가지고 있든 무오를 가지고 있든 무수를 가지고 있든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는 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집이 굉장히 세다. 고집이 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다. 이게 무라면 기는 초목 습지 문전옥도 아니라 초목이 자라기가 쉽다. 그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초목도 종류가 많잖아요. 종류를 많이 가지고 있다. 종류를 많이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뭐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다정다감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정다감하다. 그 다음에 기토는 각으로 지어졌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기토의 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획력이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기획력. 그러니까 뭔가 계획을 세워서 행사하는 기획력을 하는 게 있다. 주로 기토는 문전옥답이기 때문에 안정과 명예를 택한다. 안정과 명예를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토의 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우유부단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기의 소신이 무토에 비해서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자기의 소신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토는 소신이 분명하다면 기토는 소신이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기토도 마찬가지로, 자, 기토도 6개의 지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토도 6개의 지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직 지지를 배우지 않았지만 기토는 지지를 6개를 둘 수가 있다. 첫째 기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있고, 기미가 있고, 기축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유가 있고, 그 다음에 기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개입니다. 기묘, 기사, 기미, 기축, 기유, 기해. 이렇게. 자, 농사 짓는 땅이지만 거기에 토끼가 노느냐, 뱀이 노느냐, 양이 노느냐, 소가 노느냐, 닭이 노느냐, 돼지가 노느냐에 따라서 기토의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기사. 우리가 여기 보면 기사. 이게 뭐야? 뱀이잖아, 뱀. 기사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새구릉이라고 있어요. 집에 보면은 집 지킴이라고, 집 지킴이라고 그래가지고, 누런 이렇게 황토색 나는, 황토색보다 좀 짙은 갈색 나는 뱀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사로 봅니다. 기사. 그래서 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한다? 자기 집을 지킨다든지, 가정을 지킨다든지, 약간 신적인 신기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기묘, 이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묘하다 할 때, 기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묘를 가진 사람은 신기가 상당히 많다. 약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행적인 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묘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기축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짓는 소다.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그 소가 우직하잖아요. 그죠? 우직하고 부지런하고 그렇잖아. 어디에서? 논에서. 아니면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럼 결과적으로는 뭘 이야기했나? 부지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지런하다. 농사에 부지런하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은 토지만 토 내에서도 무토와 기토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기토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같은 무토지만 어떤 지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기토라 하더라도 지지에 따라서 성격이 많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기해, 언제였죠? 2020년이 아마 기해연이었던 것 같아요. 기해. 자, 이건 뭐예요? 논인데 큰 홍수가 났다. 이러면 뭐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진흙탕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진흙탕물이다. 여러분 되돌아보면 2020년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운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진흙탕에 떠내려가는 그 물에 쓸려가는 진흙탕물 같은 그런 혼돈의 시대가 아니었나. 혼돈의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일반 대면 교육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걸 간결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같은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볼 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걸 그대로 그냥 지금 여기 있는 선생님이 말씀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만 오면은 청간, 지지 이렇게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대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앞날이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의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